안녕하세요. 주민 IT 최준호입니다. 오픈 3주 만에 스튜디오를 구했습니다. 자, 박수!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친환경인데요. 요즘에는 이 친환경이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아니라 정치 영역 쪽으로 좀 좌우로 좀 잘리는 좀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면서 왜 우리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줘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독일도 환경을 너무 생각하는 친환경 경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 각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손재 기자님,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나 각 주요국들은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판매 기준이 달라서인지 발표 기간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수치가 모두 다 완전히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 컨설팅 업체 로모션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25% 성장한 1,710만 대였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이 1,100만 대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2023년도에 대략 16만 대 정도 팔렸는데요. 이는 전체 차량 판매량의 8에서 9% 수준입니다. 문제는 작년 2024년도 판매량이 이보다 약간 줄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 점유율도 8% 초반 정도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약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23년에 950만 대, 24년에 약 1,100만 대를 판매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에서 대략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에는 전체 판매 차량의 절반이 전기차가 판매됐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보급 정책과 저렴한 가격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23년도에 120만 대, 24년에는 14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요. 점유율도 역시 자료마다 달라서 10에서 8% 정도로 추측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 삭감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어둡게 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국만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좀 주춤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중국의 시장 전망도 어둡다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경기 부진이 꼽히고 있는데요. 경기 부진 때문에 각 전기차 회사들의 자동차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국내 재고가 쌓이면 해외 수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각국 정부가 미래 산업인 전기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100% 관세를 매긴 상황입니다. 예? 100%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가 미국가 6천만 원이 된다는 소리네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미국의 노동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붙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9월이면 바이든 때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전기차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님, 그 전기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주셨잖아요. 최 이사님은 좀 어느 부분에 가장 큰 좀 관심을 두셨어요? 저는 사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뭐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해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택시가 참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라는 게 운행량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 시간도 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택시가 늘어난다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전기차로 가는 시장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근데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전기차 택시 판매량이 한 5,900여 대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12,000대 정도 팔았던 것에 대비해서 한 53%나 감소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연이은 화재 사고도 좀 있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 택시가
타보면 뭐 멀미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뭐 택시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기차 특유의 어떤 멀미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구매를 꺼려한다는 어떤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한몫하겠죠. 이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택시 업계도 ROI가 나와야 되는데 비싼 전기차를 사는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동안 소나타 LPG 택시가 안 나왔었는데 또 소나타 LPG 택시가 새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부터 익숙했던 LPG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택시 판매가 줄어들면서 전체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다. 그럼 반대로 택시 판매가 늘어나면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고 인프라도 다시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최근에 좀 특징적인 기사 하나가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BYD가 가장 많은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국내에 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BYD의 동급 차량 모델의 가격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동급 차량 가격 대비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들어왔어요. 타본 사람들의 평을 좀 들어봤는데 뭐 5천만 원대 이상의 국산 전기차와 비교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 오히려 인터페이스 같은 거는 더 낫기도 하다. 마감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정말 예전 중국차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송 기자님, 제가 생각해도 일반 사람들한테 그 안전과 직결이 되는 자동차를 중국산을 써라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는 안 먹힐 것 같고 결국에는 대형 렌트카 회사나 회사 법인차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좀 해보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가장 큰 그 렌트카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쏘카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산 자동차를 들여온다는 게 조금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서 선을 긋더라고요. 뭐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렌트카 사고차 대차라든지 법인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이 깡패이기 때문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IT 기기기만 해도 사실 중국산 제품은 뭐 한 번씩 나와서 대륙의 기적이다 이러면서 뭐 가성비 모델이 나왔는데 지금은 샤오미나 뭐 QCY나 이런 제품들을 보면 가격도 낮은데 성능도 결코 국산 제품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자동차는 그 뭐 안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더 고려되고 또 이제 또 하차감이라든지 이 브랜드에서 오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올해 아무래도 BYD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자동차가 그래도 법인 쪽으로 많이 팔리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 이사님, 이게 지금 전기차 보급이 좀 주춤하다는 게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주민 IT 채널은 스타트업 관점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 관련된 생태계들,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계가 더 이렇게 커지고 또 다양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충전하는 충전하는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 배터리를 뭐 재활용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 순환 관점에서 재제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스타트업이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뭐 배터리를 진단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스타트업들이 꽤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하면 1차적으로 펀딩이 쉽지가 않겠죠. 펀딩이 쉽지 않고, 그럼 기존에 받았던 그 자금들은 말라갈 테고,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가 이제 고사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인프라 보급이 더뎌질 테고 그러면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겠네요. 그러면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를 막아야 되는데, 근데 전체 전기차의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가 제품들이 대중에게 널리 퍼져야 관련된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거는 정말 좀 단순히 답을 내기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정체되고 있고 이 부분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